내가 만든 통장을, 전자매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매개를 했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좀 캠페인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문경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지난 1년 반 사이 돈을 건네받은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는데요. 가방에 든 3,100만 원의 현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 가방 속 현금을 들고 간 곳, 바로 금거래소였는데요. 최근 피싱범들이 돈 세탁을 위한 매개체로 골드바를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인출을 하려면 보이스피싱 문진표도 작성을 해야 되고, 현금 인출이나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은 거액이 힘들고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종 수법으로 골드바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값으로 판매 급증한 골드바가 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건데요. 총 9명의 피해자와 9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며 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한 신종 피싱법도 등장했는데요. 이번 사건에는 자녀를 사칭한 피싱 피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애가 애기장 화면을 깨졌다고 저한테 연락 온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덜렁거리다가 깨달음보다 별로 통장 비밀번호를 못 구하길래 문자 속 링크에 접속하자마자 통장에 있던 8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절반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약 타먹고 정말 죽고 싶다는 마음이 눈만큼은 드는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붙잡은 조직원 12명 중에는 수거책으로 일한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 입장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일단 지시에 잘 따르고요. 성인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일당이 좀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고요. 10대 수거책들은 재범일 뿐 아니라 범죄를 알고도 저질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20대 피해 사기 유형 중에는 범죄 연루 빙자가 1위였는데요. 최근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되는 신종 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한 20대 여성, 공인중개사 시험을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월 220 정도 됐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그렇게 조건이 들어왔었어요. 땅을 보러 다니며 실제 부동산 업무를 했던 여성, 거래자에게 잔금을 전달받는 일이 피싱 범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객님의 핸드폰에 부동산 상사 직원의 번호가 직원이라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 퇴근길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여성,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저희 주변에 20대 분들도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 또한 피해자가 된 상황. 신종수법으로 일반 시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돈이 급한 20대의 일종의 산업,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을 고액 알바로 꼬셔갖고 피해자인데 사실은 가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범죄자를 만드는 거죠. 지난달 경북 성주의 한 갈대밭. 땅속에 묻혀있는 상자를 발견한 경찰. 바로 중개기였는데요. 해외 콜센터에서 걸려온 070 번호를 010으로 바꾸며 피싱범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수신할 수 있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는 해외 피싱범들. 이들을 포함해 조직원 9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중개기를 은닉하는 장소는 정말 다양한데요. 도심 지하철역부터 오토바이 배달 박스, 달리는 차량 등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랑 그리고 이제 뭐 유심칩 몇 개라든가
요만한 가방 정도밖에 안 필요합니다. 공터 같은데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놔도 되는 거라서 이걸 찾기가 경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원룸이나 모텔에서 여러 대의 중계기를 설치해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집에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보관하고 계시죠? 네. 잠깐 좀 앉으시면. 검거 현장에서는 신발 상자 안에 숨겨져 있는 수십 대 대포폰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010 번호를 받는다는 심리를 이용한 번호 변작 중계기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애리조나주, 모르는 번호로 딸의 납치 전화를 받은 여성.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딸의 목소리를 AI를 통해 복제한 음성이었다는데요. 충분한 길이의 샘플이 필요했던 과거와는 달리 단 3초만으로도 목소리 복제가 가능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수법에 중장년층뿐 아니라 20대 이하의 청년들의 피해가 급증했는데요. 생년월일까지 알고 있어요.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피해 연령층은 계속 낮아지며 홍당 마약 수법이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고 있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범죄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마약과 피싱까지 결합하며 신종 피싱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체가 보이스피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다른 뭐 마약 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 다른 사기 범죄와 연결시키는 뭐 이걸 뭐 어디서는 하이브리드 범죄, 융합 범죄라고 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빠르게 변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문가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통장을 전자 매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 매개를 했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좀 캠페인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단순 검거만이 아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합니다.